극한 수익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 다시 3,200선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초반에 3,220선에서 마감한 코스피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그 이상의 기록을 쓰진 못하고 물러났는데요. 거침없이 올라가던 지수에 한동안 답답했었던 체증이 풀리긴 했으나 사실 이제부터가 좀 조마조마합니다. 지난 1월 3,200대를 넘어섰던 이후 우리 증시 2,960대까지 쉬어갔던 모습을 봤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에는요, 미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 미리 내다보면서 오늘 극한 수익 마지막 프로젝트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보유하신 종목들도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답답한 마음 저희가 속 시원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먼저 접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극한의 수익을 위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앞서 나가는 수익의 전략. 역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자, 오늘 마지막 극한 수익 프로젝트 준비해 볼 건데요.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우리 코스피가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물러나는 모습 속에서 다음 주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 증시를 좀 이제 우선 봐야 되는데 일단 금요일이었죠.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미 증시가. 근데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이제 좀 증세를 좀 강화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또 다음날 바로 그 하락한 폭만큼의 반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 투자자들이 좀 이제 불확실성을 좀 극복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 보도가 나오기를 39% 정도 증세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기존에 20%인데 39% 정도 증세를 한다고 하니까 거의 뭐 2배 가량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에서 8%그 정도만 좀 이제 증세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더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죠. 뭐 제조업 PMI라든지 또는 소비 PM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됐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컨센서스보다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이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유지했냐면 제로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아무리 뭐 인플레가 찾아오고 아무리 뭐 경기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2023년도까지는 제로 금리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스탠스가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온다고 뭐 주요 은행들이라든지 또는 증권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요.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좀 불안해지는 부분인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인플레가 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와가지고 우리 증시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는 좀 이제 특징적인 것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과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일단은 한 2개월,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주변 자금,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좀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바로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수급들이 다시금 시장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대한 추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러한 고객 예탁금이나 수급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해줄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특히 IT 기업들의 발표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 특히 우리나라도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기술주들 아니겠습니까? IT 기술주들인데 그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면서 다시금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1000포인트 돌파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월봉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구간이냐? 967포인트,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서 1000포인트로 왔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때의 최고치 흐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고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코삭은 철저하게 순환매 장세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외줄타기라고, 그 외줄타기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잘 건너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은 결국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어나는 코로나 관련주와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관련주, 요 두 개를 눈여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좀 이제 중소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그런 부분들 좀 이제 보시면 아마 다음 주도 좋은 수익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를 둘러싼 이런 우호적인 여건들이 다음 주도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특히 또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의 맥을 잘 짚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오늘 극한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극한 수익 도전주들의 흐름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나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흐름 어땠나요? 네, 저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이었죠.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트렌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대 양봉이 한 개 나오고, 그리고 장대 양봉 몸통 안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금 양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준상한가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준상한가 흐름이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음봉이 양봉의 몸통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 이제 재미가, 이번 주는 좀 이제 같은 가격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 충분히 정고점 돌파를 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이 진단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주봉상 삼각 수렴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삼각 수렴대 돌파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 추세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장기 평선의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적 자리나 그리고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장대 양봉 흐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7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800명대에 육박한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이렇게 관련주들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나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EC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렇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700명이 넘어가면 8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그런 생각은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의 중심은 결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심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ECS 보니까 최근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량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고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옆으로 수평 이동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4등분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등분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자, 지금 걸리는 자리가 지금 두 번째 라인이란 것이죠. 이 두 번째 라인에서 지금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최대 하락폭이 제가 봤을 때는 6,500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 기간 조정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터지면서 저점을 내리면서 빠진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메이저 수급을 이탈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반등세 노려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목표가까지 잘 한번 들어가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추세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관련주의 움직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ECS, 이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외에도 글로벌 이벤트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동방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동방 좀 알아볼까요? 네,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네, 거의 뭐 2번에 걸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극한 수익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종목을 좀 이제 가져와 보고 저도요.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11월 달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한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네. 2번 걸쳐서 추천드렸는데, 일단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제 재료를 바라보실 때 딱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동방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500% 이상 상승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게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서 나오는 이벤트를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쿠팡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과연 이 동방이라는 종목이 500%까지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봤자 50%밖에 못 갔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라는 저기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급등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같이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은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 부분만 잘 따지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런 모멘텀을 잘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수익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동방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바로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책 이슈가 좀 이제 맞물리면서 좀 이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뭐 동방 500%에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이제 400% 500% 정도 갔으니까 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크래프톤 관련된 이슈가 또 터지면서, 상장 이슈. 그렇죠. 또 상장 이슈가 터지면서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가 작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큰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극한 수익을 하면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재료를 바라보실 때 단순하지만
단단하게 바라보시라. 결국에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딱 이 이분법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그러면 좀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이벤트의 화력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동방 아주 IB 투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극한 수익 프로젝트 마지막 전략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궁금하다, 전망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부터 챙겨드릴게요. 먼저 문자로 많은 종목 고민들이 접수됐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 진짜 살펴봐야 할 종목들 많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3,050원에 비중 60%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걱정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간절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눈을 감으면 더 걱정되니 이거 큰일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좀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을 보면 상당히 가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앵커님도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관련된 이게 자원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뭐 철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좀 이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72% 정도 상승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고점권에서 한번 봉우리가 3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리봉 하락 패턴이 다 나온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레벨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쌍봉의 저점, 이 봉우리들의 저점을 다시금 탈환하느냐 못 탈환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우리 1개, 자 봉우리 2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저점, 요 부분에 딱 저점 구간에 줄을 끄면 자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반등 가능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 한 21,200원까지는 가능할 텐데 기술적으로.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딜이고 25,000원까지 상방으로 열려있는 자리를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가격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 현재 가격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회사 문제 없고요. 그리고 주봉, 월봉, 주기 추세 괜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다만 비중이 좀 큽니다. 만약에 비중이 10%, 20%였으면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을 텐데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 매수 자제하시고요. 일단은 25,000원까지 한번 투자 관점에서 잘 들어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자재를 들어가는 그 자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흐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비중이 많은 상태이니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25,000원까지 봐주셨으니까요. 흐름 잘 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기술 투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11,7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우리기술투자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요즘에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크게 나왔어요. 이 종목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좀 상승하면서 같이 이제 반사이익을 받아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이제 3,000원에서 13,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결국에 이 종목의 방향성은요, 가상화폐가 빠지느냐, 가상화폐가 상승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시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차트적 심리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등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라인과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요 사이 부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한 9,000원. 자, 이 9,000원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10월 달, 11월 달에 100% 이상짜리 1차 파동이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하락 2파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락 2파 여기서 42%짜리 하락 2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금 200%짜리 상승 3파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럼 다음 만약에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라인대나 또는 이제 8,500원 또는 7,700원 라인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반등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린 반등점은 9,200원 그리고 7,700원 요 부분에 좀 이제 주목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길게 들어가실 거면 요 자리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나올지를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9,200원 그리고 7,700원이니까 요 사이에서 뭐 재료가 뭐 다시금 가상화폐가 튄다든지 또는 이제 두나무가 본격적으로 뭐 해외 상장이나 또는 우리나라 상장한다든지 그런 재료가 나왔을 경우 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기술투자 알아봤습니다. 아메거사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딱 레이더로 펼쳐보니까 가격 전략 잡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점 9,200원 그리고 7,700원 이 가격대 이야기해 주셨으니 잘 메모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와이더 플랜이시고요. 와이더 플랜이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25,836원이고 30%입니다. 와이더 플래닛 매수 가격 25,836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신희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신희, 그 혹시 팬입니다. 와이더 플랜이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TV 보다가 예. 주식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서 봤나요? 그 네네. 추천 주신 게 있어서 네네. 신규 상장주라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일단은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건지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건지 좀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뭐 올라간 수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네네. 가야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관점은요, 신규 상장주는 좀 이제 장기로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와이더 플래닛이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4차 혁명 시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옛날 흐름들을 한번 잘 따져봤어요. 1차 혁명이나 2차 혁명, 3차 혁명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니까 결국에 이 산업혁명의 이 근간의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차 혁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그때 가장 부자가 빌 게이츠 아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예.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납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자율주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AI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5G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시대에서는 결국에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와이더 플래닛은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데이터 취급하는 업체가 2개가 있죠. 카카오, 네이버. 그런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들인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이더 플래닛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장했기 때문에 이 상장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우리 시청자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자, 충분히 한 7만 원, 8만 원, 10만 원까지도 바라보시고요.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부분 한 3만 원 부분에서 탈출하셔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을 이제 살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 우리 시청자님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인지 장기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의 긴 내용들 또는 이제 짧은 내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다 포지션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요,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기요. 예. 네. 시청자님, 저희가 장기, 단기 관점의 전략 잘 세워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이야기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7, 8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 종목이네요.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5,850원에 30%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매수 가격 5,850원에 비중 3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안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IT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핀테크도 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IT가 발전하면 보안주들도 제가 봤을 때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마로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백신 여권 테마로. 근데 네. 이 백신 여권이라는 것이 결국에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거든요. 여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저 나라 밖에서 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해서 100%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3개월 저점 대비해서 70%의 변동성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 빼기 70을 해보니까 아직 30%의 변동성이 더 남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5,800원 정도에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한 20% 정도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21선 이탈이 없었잖아요. 일단 추세가 돌린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도 좀 이제 빠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하락을 할 거면 지금 상승을 한번 하고 쌍봉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쌍봉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강한 시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코사역 지금 추남매 장세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6,300원, 6,300원, 4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셔야겠네요. 6,300원, 6,4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뭐 IT 기술 발전 속에서 보안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되고요. 코로나19 백신 여건 테마 모멘텀도 말씀해 주셨으니 잘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문자함에 있는 고민들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속에서 이번에는 쇼박스 골라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5,100원의 비중 20%입니다. 반등 기회가 올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쇼박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영화 산업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네,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안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언젠가 뭐 영화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좀 이제 이 언택트가 좀 언택트가 좀 이제 강조가 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기간 종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 투자 관점에서 길게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중기 추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의 중기 추세를 보면요. 일단은 2020년도 계속 횡보를 하다가 2021년도 들어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금 꺾여가지고 60월선에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실적 회복
흐름만 나온다면요. 저는 7,000원, 8,000원도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일단은 크게 물리지 않는 이상 지금 5,100원이신데 뭐 크게 뭐 4,000원 밑으로 주가가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안 좋아진 것은 결국 다시 좋아지게 돼 있다. 네, 항상 이 달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초승달도 보름달 되고 보름달은 다시 초승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안 좋아지는 부분에 안 좋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남들과는 반대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을 하면요. 시장에서 10명 중에 8명은 손실이 나고 2명은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 8명의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신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쇼박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장기적 관점 제시해 주시면서 월봉상의 흐름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좀 길게 보시면서 보유하시다가 좋은 수익까지 연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극한 수익 도전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전략 준비하셨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방금 이제 제가 드림 시큐리티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드림 시큐리티 형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 바로 라온 시큐어입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요. 네. 계속 보안 기술 또한 발전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테마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백신 여권 관련된 테마가 나오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벤트를 겨냥하는 그런 재료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자, 글로벌 이벤트는 3개월 저점 대비 100%의 변동성이 그게 1차 파동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3개월 저점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지금 현재 60%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 160 하면 40%가 더 남았죠. 40%가 더 변동성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수익 극대화시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월봉, 주봉, 중기 추세를 보셨을 때도 현재 2015년도부터 이어진 그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선을 끄어보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 위한 거래량이 또 이제 발생했다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장기 이평선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제 확산이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봉 정배로 구간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 보안주들의 수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백신 여권의 테마 요 두 개 한번 잘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초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500원. 자, 목표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라인대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좀 크게 큰 폭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월봉상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잘 끌고 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바로 라온 시큐어입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 가격 5,500원, 손절 가격은 3,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보안으로서 장기적인 관점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여권 이 테마를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찌르겠습니다. 극한! 네. 이것도 오늘 마지막으로 찌르는 극한이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알아볼 건데요. 두 번째는 어떤 모멘텀 눈여겨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그 백신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 중에서 그나마 제일 인기 있는 게 바로 화이자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이자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좀 이제 공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면 과대낙폭이 나온 바이오 종목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려봤기 때문에 대량거래량 터져 눌리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방송 말미에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방송 말미에 공개된다고 하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코너에서는 우리의 매매 스킬을 업 시켜줄 극한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미어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극한 수익 마지막 방송을 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 1년 정도 됐네요. 1년 동안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 대시세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대시세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꼭 대시세 종목 한 종목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대시세 전략을 말씀드렸냐면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글로벌 대기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대선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대선까지 1년도 안 남은 상태거든요. 내년 3월 9일이 이제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시즌 5년에 한 번씩 오는 1000%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이제 포커싱으로 잡아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극한 수익 도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이제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어떤 테마주들이냐? 동방, KCTC 이런 애들 보시면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었죠. 쿠팡 관련주들이 200%, 300%, 500% 갔습니다. 뭐뭐뭐 관련주 하면 300%, 400%씩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다는 얘기고요. 한번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 크게 몰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 속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보시면 뭐 에이텍, TN 그리고 동신건설 등 누구누구 테마주가 강세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정치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죠. 인맥주라고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관련주로 하니까 200%, 300% 가고 누구누구 관련주로 하니까 200%, 300% 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 재료마다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누구누구 관련주는 200% 가고 누구누구 관련주 300% 가고 그리고 쿠팡 관련주는 뭐 500% 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실적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을 찍어봤자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투심, 매수 심리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셔야 그래야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애니능률 뭐 상하가는데 또 누구누구 관련주로 이게 또 상한가를 갔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수급이 몰릴 만한 그런 재료 매매를 지금을 하셔야 큰 수익, 그것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각 이슈별 변동성에 주목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속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국내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대선 인맥주, 대선 정책주. 요 네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극한 수익을 하면서 요 두 개만 말씀을 드렸었죠.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국내 이벤트. 요 두 가지 범주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료를 따지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대선 인맥주, 대선 정책주의 변동성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의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의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선 인맥주는 300% 이상의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선 정책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 정책주입니다. 대선 정책주는 500% 이상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료가 떴는데 이게 20% 갈지 100% 갈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벤트입니다. 국내 이벤트는 제가 20%에서 30%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20% 30% 움직였는데 거기서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물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벤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최대 신한 해상풍력 48조 투자한다 했어요. 전라남도 신안에다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한대요. 원전 8기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료만 보면 엄청 강력하죠. 48조 규모라고 합니다. 친환경 관련주들 다 급등해야 돼. 풍력 관련주도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했을까? 못했어요. 왜 그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벤트니까. 이게 만약에 재료가요. 신안이 아니라 뉴욕에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한다 했으면 아마 지금 풍력 관련주들 지금도 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 이벤트를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 글로벌 단어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20%에서 30%밖에 못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동국 SNC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죠. 이 종목 크게 움직였습니까? 100%, 200% 움직였나요? 못 움직였어요. 20%밖에 못 움직였습니다. 왜냐? 국내 이벤트의 재료니까. 재료가 약하다는 겁니다. 투심을 극대화시키기에 약하다는 거예요. 동국 SNC가. 20%밖에 상승 못했죠. 그리고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크게 가봤자 30%밖에 못 갔어요. 자, 국내 이벤트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30%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잡으면 되긴 안 됩니다. 국내 이벤트는 철저하게 20%에서 30%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이벤트를 넘어서 글로벌 이벤트는 제가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8천만 원을 돌파를 했다. 그리고 테슬라도 웃었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외국 사람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저기 테슬라도 이 비트코인 테슬라 이 차량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했고요. 그리고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결국에 이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도 국내 이벤트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슈 아니란 말이지. 어디서 나왔다? 저기 미국 글로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다? 글로벌 이벤트의 변동성은 뭐다? 100%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만약에 코스닥이었으면 이게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었으면 어떻게 됐다? 크게 못 갔어요. 동방, KCTC, KTH 이런 애들이 크게 못 갔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글로벌 이벤트는 100% 변동성이 나오는 거 보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 위지트입니다. 위지트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셨죠? 110% 움직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100%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이벤트가 뉴스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저점 대비 해봤자 30%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100 빼기 30을 하면 70%가 더 남잖아요. 그러면 70%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재료의 속성,
재료의 변동성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어떻죠?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그리고 뭐 두나무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 보이죠? 자, 이 종목도 만약에 국내 이벤트였으면 20%에서 30%밖에 못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170%까지 상승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속성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는 이미 여기서부터 떴어요. 예, 뉴스 뜨면서 이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저점 대비 20%밖에 상승 안 했는데 그럼 80%더 남은 거예요. 아무리 상승했다고 해도 저점인 겁니다. 100% 이상 상승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 자, 동방도 아까 보여드렸죠.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5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인맥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자, 서현탄 메탈, 뭐 급등한, 뭐 서현 덕성, 뭐 이런 애들, 뭐 누구 관련주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에이텍, 동신건설, 뭐 이런 뭐 누구 관련주도 뭐 일제히 뭐 상승한다. 뭐 지지율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 이런 대선 인맥주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애들은 일단 변동성이 300%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대표적으로 땡땡땡 관련주죠. 자, 500% 상승해버립니다. 자, 500%. 자, 글로벌 이벤트가 아니라 대선 인맥주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 30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에이텍도 300% 이상 급등하고, 그 다음에 덕성도 400% 가고, 상당히 크게 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는 인맥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맥주는 이미 다 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정책주를 보셔야 돼요. 정책주는 몇 프로라 말씀드렸죠? 500%라 말씀드렸어요. 인맥주는 300%고 정책주는 500%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정책주는 언제부터 시세가 나오느냐? 대통령 집권 초기에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기 직전이나 대통령이 바뀌고 난 직후에 크게 날아간 거예요. 자, 대통령 집권 말기에는 아무리 정책에 대해서 떠들어봤자요, 시장에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는 이 집권 초기의 정책주는 상당히 크게 갑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자, 4대강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화공영이 대통령 집권 초기에 3000% 움직입니다. 3000%. 30배 움직여요. 30배. 그것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종목들 한 개만 제대로 잡으면 끝나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또 4대강 개발 정책을 한다 해가지고 특수건설이 1500% 상승한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집권 초기의 정책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자, 집권 초기에 저출산 적극 지원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가 1000%, 10배 갔습니다. 자,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집권 초기의 정책주들 10배 가는 거 보셔야 돼요. 이것 또한 국내 이벤트지만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대통령 선거의 처음은 이렇게 1000% 간다는 거 우리 시청자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평화 정책 하면서 부산산에 800% 갔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북 평화 정책 하면서 대하태에 600% 갔습니다. 다 뭐다? 대통령 집권 초기에 나온 그런 이벤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주를 찍어야 될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정말로 대시세 나올 수 있는 정책주 한 종목 준비했는데, 자, 지금 현재 잠정 대선 지지율 1위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선 정책주, 자, 대선 지지율 1위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선 정책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공개입니다. 네, 이제 극한 수익 안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공개하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만큼은 정말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 확보하셔서 내년에 대시세 창출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얼굴을 보시면요.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극한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의 전략 가득가득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별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극한 수익 마지막 프로젝트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매 주말 이 시간 함께 극한 외쳐주시면서 으쌰으쌰 응원해 주셨던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매주 토요일 우리에게 힘과 수익을 줬던 암행어사 전문가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응원들 잊지 않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다음 주말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인사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극한 수익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